예, 5분 학원 안전기술사 8강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8번, 9번 문제입니다. 여기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요. PSM 구성 항목에 대해서, PSM 같은 구성 항목은 뭐, 제가 여기 있긴 있는데요. 구성 세부 내용 있죠? 이거 뭐, 외우시고, 실제 PSM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외우실 건데요. 어, 자, 공정한 자료, 그리고 크게 보면 이제, 저기, 공정위원서 평가, 안정적인 계획하고 비상조치 계획인데요. 뭐, 여기서 이제 또 뭐 더 필요한 건 이제 PSN 12가지 실천 과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PSM, 그러면, 과연 PSM에서 어떻게 구성 항목을, 여기 있지만 PSM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그러니까 구성 항목을 적으면, 이거를 적으면 솔직히 두 개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뭐 이게 PSM에 관련해서 뭐 한 2교시, 3교시 문제 나오면 뭐 좀 알아야 될 이제 내용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사업 추진의 근거가 과연 무엇이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산업안전보건법 49조 2 규정에 따라서 된다. 중대산업사고를 이것도 좀 보시고요. 이 중대산업사고의 의미를 적는 그 문제 나오니까 그 법적 근거 좀 보시고 그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될 게 여러분들 PSM 자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PSM의 전반적인 걸 한번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되셔야 돼요. 법적 근거와 그리고 노동부 고시 하나 있죠. 뭐죠? 이거 노동부 고시 보면 노동부 고시에 있죠. PSM의 그 정기 이행 평가에 관련해서 이 노동부 고시도 보셔야 되고요. 제가 노동부 고시를 제가 지금 한번 보자. 4-3이죠. 제가 노동부 고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모듈에 보면 있을 겁니다. 4-3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뭐 있고 노동부 고시는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 노동부 고시에 그 PSM 정기 이행 평가에 관해서 어떤 형태의 내용이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법적 근거에서 그리고 뭐 PSM의 뭐 제출 대상 이게 이 문제는 작년에 한번 나왔어요. 이거 물질 대상을 관련해 가지고 이게 PSM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제출 대상 관련해서 8가지 업종 있고요. 그리고 물질 대상 8가지 업종이 상기 업장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시행연금 별표 10에 하나 이상 사용하는 하루 동안 최대 기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제출 대상은 두 가지를 따로 보셔야 돼요. 업종 대상으로 할 거냐 만약에 이 업종 이외의 사업장은 51가지 물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거를 규정량 이상 사용하면 또 PSM 해야 돼요. 그걸 사용하는 설비에 대해서만 이걸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업종 대상 이외에는 물질 대상 두 가지 분류해서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이 문제는 여기 작년에 참 출제됐어요. 실제로 어느 만큼 사용하는데 이게 과연 PSM 대상이 아니냐 판단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좀 보시고요. 자, PSM은 또 제가 또 문제의 구성 항목뿐만 아니라 좀 12개 실천 과제는 또 차후에 또 설명할 테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PSM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구성 항목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10번 문제만 확실히 이해를 하면 제가 생각해도 홍안제 기술사의 10%는 20%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정말로.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제가 블로그 이게 보면 석유로 저장된 게 방제 대책과 뭐 여기 보시면 쪽에 민호기 기술사님 석사 논문을 보면 석유로 저장 화재의 방제 대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제가 이거 블로그인데요. 블로그 석유로 방제 여러분들 제가 URL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방제 대책에 관련해서 그 블로그가 잘 돼 있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저 여러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제가 하나를 제가 여기 이게 블로그거든요. 요거를 실제적으로 요거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민호기님 블로그가에 보면 요게 나와 있어요. 아주 잘,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두 가지 내용은 또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석유류 화재를 예방하고 이런 대책은 설명하시고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건 지금 1교시 문제지만 이게 2, 3교시, 4교시 문제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고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중진류, 경진류 화재 특성에 대해서 먼저 적으시고요. 중진류, 경진류 화재 특성을 먼저 한번 적어보시고 화재 특성 있죠? 중진류나 경류류. 그리고 탱크별 화재 특성 CRT, FRT, IFRT 적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설명을 드리고 이 중진류 원유의 특수현상 그거 보일러오버, 슬러오버, 프로스오버 특히 연료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인덱스를 보면 하는 인덱스가 이제 예방대책 적죠. 예방대책은 실질적으로 정전기 탱크 화재는 정전기 낙뢰 나화가 가장 원인인데 정전기는 탱크 브랜드 위치 인너가스를 넣고 스프레싱 필링 방지하고 입고 속도를 제한하고 필터 교환 통과 시도 있고 스파크 이 내용 지금 제가 이 적은 내용 자체가 민호기님 석사 논문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가셔야 돼요. 민호기님 그 석사 논문을 꼭 한번 확인하시면 이 탱크 화재에 관해서 모든 게 다 나와 있으니까 내용이 되게 좋거든요. 그 내용을 저도 참조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걸 꼭 확인하시고 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방대책은 탱크 브랜딩 시 그죠? 인너가스 넣고 스프레싱 필링 방지라는 게 입고 주입 배관을 바닥까지 저장 바닥까지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위에서 떨어지면 인화성 물질이 정전기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 탱크 바닥에서 배 주입 배관을 만들어라는 거고요. 입고 속도 제한하라는 게 입고 속도가 너무 빠르면 또 정전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거 뭐 입고 속도를 뭐 1m/s 이하로 유지하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필터 교환 시 그러니까 필터 교환 시라는 의미 자체는 그 탱크 입고할 때 필터에서 탱크 입고 배관 주 입구까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30초 이내 릴렉세이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유가 릴렉세이션 시간을 왜 가져야 되냐면 필터 교환할 때 정전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스파크 촉진 물질 제거하라는 게 탱크 내부에 돌출물을 웬간하면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셀프링이나 게이징 시는 이런 거 탱크 내부에 뭐 우리가 게이지 같은 거 꼽잖아요. 시력이나 온도계 이런 거 꼽을 때 전기 연결된 게이지 웰이나 사운딩 파이프 등에서의 계측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그 뭐냐면요. 로프 등 나일론 등 합성선을 만든 걸 사용하셨으며 탱크 몸체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전도성 로프나 또는 명과 같이 마찰 시 정전기생의 적은 물질을 만든 걸 사용한다라는 내용이죠. 이것도 지금 미도기니 기술사 석사 논문에 나와 있는데 내용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읽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물 공기 등 유입 방지는 인화성 제품 입고 대관을 통하여 물이나 공기 등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차징 이런 거 체인지할 때는 인너가 충전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지붕이 떠 있지 않을 경우에 접지인데요. 이게 접지가 되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붕이 떠 있지 않을 경우 지붕이 떠 있지 애기가 지붕이 넥보다 낮을 경우는 보호 대책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FRT 탱크처럼 지붕이 애기에 떠 있으면 접지에 별다른 보호 대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붕에 떠 있지 않을 경우, 즉 애기가 지붕의 렉보다 낮을 경우 이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애기하고 지붕과 공간이 있을 때는 CRT처럼 있을 때는 절대로 그거 잡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기억하시고 요거 CRT처럼 애기하고 지붕하고의 공간 사이가 크면 이거는 접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두께 4.8m 뭐 이런 것들은 좀 필해 설비, 필해 같은 거 할 때
두꺼움 4.8 이상의 철판을 뭐 해라. 이러면 필해 설비, 낙내에 대해서 보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음 전기적 연결, 본딩, 그리고 인화 방지 및 실링 같은 거 해라. 하고 접지온 5mm 이상 이하라고 본딩 같은 거 해라라는데요. 이런 것들이 낙내 방지 대책입니다. 자, 이 낙내 방지 대책 요까지 읽어드리고 있어요. 그 민호기님 석사 논문을. 소방 대책은요, 그 탱크 소방 대책이 보시면 요 물부모 소화 설비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보시면 그 물부모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NFS 국가안전 기준 104번에 있고요. 그리고 코사 가이드는 P-160-2020 고정식 물부모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희석, 그러니까 이 물부모 소화 설비의 그 네 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희석이 잘 된다, 뭐 냉각 효과가 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소방 쪽에 좀 내용이 좀 첨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화재 탱크 소화 설비하고 지면 화재인데, 화재 탱크 소화 설비는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 고정포 방출구인데 1종에서 뭐 2종, 3종, 특형 이런 방출구가 이 탱크 자체의 화재를 발생할 진화할 수 있는 그 방출구 and 여기 보시면 보호포 소화제 있죠. 보호포 제가 연결 안 했구나. 보조포 소화설비 있죠. 요게 동그란 게 보조포입니다. 보조포. 요 동그란 거, 요 보조포거든요. 보조포와 소화설비. 요거 두 개를 적으시면 돼요. 지면 화재는. 포소화설비 위주로 하고, 요 포소화설비 위주로 하시는데, 탱크 화재 소화설비는 1형, 2형, 뭐 특형 이런 형태로 이 방출구를 이 탱크에 다는 거고요. 지면 화재는 보조포 소화설비를 이렇게 방류제 옆에 다는 겁니다. 잘 보시고, 요거는 요 내용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방화 대책도 있거든요. 이방안보 통지 과정 납불 이렇게 외우세요. 이상 내압 자, 이 방화 대책은 굉장히 잘 써먹으니까 이거 좀 모듈화 시키세요. 이것도 방화 대책도 보시면 제가 이거 볼게요. 서류를 볼게요. 제가 이거 어떻게 모듈화 시켰나? 자, 이게 서류 저장실 있죠? 보시면 석유 저장소 되게 중요해 보면요. 모듈화 다 시켜놨죠. 제가 저장 탱크 종류, 중지류 제 형태, 경지류 제 형태는 이거고요. 자, 안전대책, 예방소와 방화대책 이런 거 쫙 다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모듈화 시켜서 특히 안전대책에 방화대책을 예방, 소방, 방화대책 이 세 가지 따로 분리해서 구분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특히 이쪽 안전대책 관련해서는 그 민호기님 석사 논문이 정리가 원체 잘 돼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 방화대책은 이상 내압 방출 설비 이거 외우세요. 방류제, 안전거리, 보유공지, 안전거리 보유 틀립니다. 통기장치, 지면화재 소화설비, 뭐 과압 충전 방지장치, 정전기 발생장치, 낙내, 불, 그리고 이게 소화설비 이런 형태로 쭉 적으세요. 이것도 외우시면 됩니다. 방화대책도. 자, 그리고 12번 그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되지 퇴사한 내용, 요거 이렇게 P- 요 내용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문제가 가끔 축제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적으시면 되고. 1번 문제 방어, 그러니까 로파가 아니죠. 레이어 오브 프로텍션 어나리시스와 그 IPL 관련해서는 문제가 원체 자주 나오죠. 2년에 한 번씩은 나올 거예요, 이건요. 자, 이거는 그냥 코사 가이드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P-1134-2011이 원체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고 특히 이 독립방어계칙의 의미가 한번 읽어보세요. 초기 사고나 사고 신약 관련된 어떤 방어계칙 작동 관계없이 원하는 결제하는 결과를 동계적으로 방어,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어 장치의 작동과 관계없이,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IPL은 그겁니다. 어떤 한마디로 방어 장치의 작동 관계없이 하는 게 다 독립 방어 계층이고, 로파는 이런 의미고, 그리고 이제 수행 절차도 있고, 수행 절차도 또 시험 칠 때는 꼭 외우고 들어가세요. 수행 절차를 외우시고, 내용을 좀 적고, 그 다음에 독립방어계, 이 문제도 가끔씩 나오거든요. 독립방어계층. 어, 인정하기 위한 기준, 그리고 특성, 꼭
이게 최소 100배 이상 이것도 꼭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적으세요. 결과 보고서 할 때 어떤 형태로 독립방어계층 결과 보고서가 나온지 계속 이렇게 강도 수지 심각하게 초기 사고가 나고 초기 빈도가 있죠. 이 방어계층으로 계속 떨어뜨리는 건데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가 다 방어계층이에요. 방어계층. 방어계층이다. 그러니까 한번 IPL이죠. 방어계층. IPL이기도 하고 일반 IPL이 보기도 IPL이라고 보기 그냥 방어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PL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게 IPL이 아니고 그냥 독립방어계층. 여기가 이제 뭐라 할까요? 독립방어계층이죠. 이게 다 IPL인데 5, 6, 7이 다 IPL인데요. 여기서 독립방어계층이 여기 있죠. 요거는 다른 IPL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그죠? 요거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걸 외우셔서 적으세요. 그래서 이 방어계층을 통해서 이만큼 위험을 빈도를 죽이고 여기서 이제 C이 나오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뭐 그러니까 사고 빈도를 못 떨어뜨렸을 때 우리가 C를 쓰겠다. C를 적용해서 또 이만큼 또 완화된 사고 빈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를 잘 하세요. 코사 가이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초기 사고가 이게 발생했는데 빈도가 이거고 강도시 이건데, 자, 이 방호 계층을 통해서 이만큼 뭐 계속 감소를 시키고 독립 방호 계층도 추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 단계 사고 빈도를 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빈도가 안 나왔어요. 사고 빈도가 안 나오니까 여기다가 C를 더 적용시켜서 빈도를 더 낮춰서 완화된 사고 발생 빈도를 보니까 아 우리가 이제 원하는 사고 빈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화학중대사고조사 시 뭐 참고 자료를 적어라 되는데 이게 지금 2, 3교시 문제인데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 있거든요. 그 중대사고 보고서 어떻게 적는지 이 내용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특히 이 조사 과정, 조사 계획 이런 것도 쭉 내용을 이렇게 보고서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인지 이런 내용을 보시고요. 문제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8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길어졌네요.